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필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필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눈 오는 산에서 사냥을 할 당시에 실제로 목격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시들무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냥을 하다가 뭔가 목격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필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필통님께서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예, 사냥을 하다가 뭔가를 네,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 바로 이제 설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해를 하시거나 혹은 잘 모르시거나 이제 익숙치 않은 분께 말씀드리자면 네. 수렵 활동이나 사냥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총기나 석궁을 이용해서 수렵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컴파운드 보우라고 있습니다. 이제 활에 위아래로 도르래와 도르래를 달아서 화살의 추진력을 높여서 훨씬 더 살상력이 높은 그런 화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렵을 하는데요. 이야, 예. 대한민국에서는 컴파운드 보우는 이제 면허증도 없어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자격증도 없어도 되는 저희 일반인들이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매해서 바로 가서 멧돼지 잡아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유해동물이라고 하죠. 시골의 농작물들이나 과일나무들을 해치는 이런 유해동물들을 수렵을 하기 위해선 일종 수렵 면허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리고 관할 지역 파출소 이런 데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렵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시청 가서 수렵 신청 허가증을 또 발급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깔끔한 실제로, 설명이네요. 실제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A라는 친구와 저는 일종 수렵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절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보죠. 예. 네, 이야기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1월 3일이에요. 그리고 결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오!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고요. 이제 산을 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 예. 더 이상 탈 마음도 없고요. 예. 모든 활과 이런 도구들, 각종 장비들은 다 처분한 후에 그날 사냥이 있었던 입고 간 옷을 또 다 태우고 이제 그날 이후로 저랑 제 친구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어떤 일을 너무- 겪으셨길래? 정말 너무 살면서 무서웠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이번 연도 1월 3일에 겨울이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1월 3일 날 이제 1월 1일 새해가 지나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일 때쯤 이제 저도 부모님 얼굴도 뵈고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이제 본가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저랑 정말 절친이에요. 서로 부모님도 다 아시고 정말 이런 절친인데 이 친구한테 전화했죠. 뭐하노 이럴까. 내 그냥 집에 있다. 이게 된다 이럴까. 내 본가 갈라 하는데 사람 타자 이랬거든요. 저희는 산 타자는 게 이제 사냥을 하자. 사냥을 가자. 1월 달은 수렵 기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바로 수렵이 가능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사냥을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어디로 갔고 하다가 이 친구의 이제 할머님 댁이죠. 경상도에 있는 시골인데 여기를 많이 가봤지만 한 번도 산을 이쪽에 있는 야설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친구한테 그럼 누구 집 뒤에 있는 산에 가서 한번 멧돼지 한번 잡자. 어르신들도 멧돼지 때문에 피해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나마 됐으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그럼 예.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니한테 출발하기 전에 전화할게 이러고 끊은 다음에 이제 아침을 저는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친구를 보러.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이제 친구님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님 얼굴 베고 이러고 이제 장비를 다 챙겨서 파출소에 들려서 신고를 하고 이제 마을 이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으로 출발을 했죠. 예. 원래 같으면 좀 일찍 출발을 할 건데 그날따라 이제 길도 좀 막히고 이 친구가 아침도 안 먹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구름가지 하나 태운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은 원래 해가 빨리 집니다. 그럼요. 예. 예, 더군다나 겨울에는 더 빨리 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컴파운드 보호로 사냥을 한 지 횟수로 3년 정도 됐는데 항상 올라가게 되면 오후 4시 반에는 내려옵니다. 무조건 겨울에는 올라갔을 때. 근데 이날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 올라갔죠. 더군다나 설산이기 때문에 준비를 더 확고히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제 화살, 활, 그다음에 손전등 라이트, 그다음에 핫팩, 그다음에 뭐 이온음료, 스낵바, 로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침반, 이야. 나이프, 그다음에 이제 산속에는 신호가 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네. 길을 잃거나 혹시나 주변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땐 무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대부분 쓸 일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제 오전 11시 반쯤 지나고 12시 한 반쯤에 산을 타게 됩니다. 조금 예. 늦었죠, 생각보다. 멧돼지는 이제 눈이 쌓인 산에는 더 잡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발자국도 보이고 그리고 제 친구가 사냥용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한테 올라가면서 멧돼지 털을 미리 갖고 있던 거를 냄새를 맡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개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찾죠. 개가 예. 멧돼지 냄새를. 이제 멧돼지가 후각이나 이제 청각에 민감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산에서는 조용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개가 한 마리거든요. 네. 개가 이제 막 풀고 돌아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원래 같으면 뭐 이제 고란이나 뭐 꿩, 멧돼지 꿩은 유해동물이 아니지만 고란이나 멧돼지는 유해동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른 날은 보이는데 이날에는 유독 안 보이더라고요. 예. 멧돼지가 정말 안 보이고 원래 같으면 발자국들도 되게 많은데 고라니 발자국, 너구리 발자국은 있지만 이제 멧돼지 발자국이 없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1시간쯤 걸었을 때 이제 힘드니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앉아서 이제 강아지한테도 육포 같은 거 하나 주고 저희도 이제 스낵바랑 이온 음료 먹으면서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진짜 스낵밥 드신 거예요? 네? 꿀꺽 소리 나가지고. 지금 진짜로 그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 생동감 있게 스낵바 한 입을 싹 무신 것 같아가지고. 담배 뜯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쉬다가 이제 사냥용 개가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호. 원래 같으면 멧돼지를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면 이제 보지 않는 이상 정말 개가 신기하게 훈련이 잘 되는 게 뭐냐면 네. 다른 사냥개를 못 봐서 그렇겠지만 제 친구 개는 자기 시각에 멧돼지가 보이면 짖는데 냄새는 나고 주변에 있는 걸 감지했는데 보진 않으면 짖지를 않아요. 이야, 신기하다. 짖지는 않고 주인 발을 이렇게 지 발로 긁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르렁그르렁 소리를 내요. 그러면 주변에 있다는 거나 냄새를 맡았다는 거거든요. 우와. 그래서 있나 보다 이러고 친구랑 그때부터는 저희 둘 다 수화로 대화를 합니다. 예. 멧돼지가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이렇게 싹 두리번 됐는데 실제 길이죠, 여기가. 예, 여기가 실제 길입니다. 이 네. 위로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 길 위에는 산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길을 뚫고 사냥을 가는 건데 네. 풍경이 거의 이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일어서서 내 눈에는 멧돼지가 안 보이는데 이 강아지는 왜 그러지 하고 일어나서 이제 망경으로 주변을 살펴보는데 50m 앞에 어미 멧돼지랑 새끼 멧돼지 한 5마리 정도가 보금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딱 누워서 새끼 멧돼지들이 어미 멧돼지의 젖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돌아다니는 걸 못 봤구나. 그러면서 친구한테 수신호를 보냈죠. 약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멧돼지 무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70m, 80m 정도 되는 거리를 벌려서 이렇게 사냥할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 필통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오른쪽에, 예. A 친구는 저를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제 70m, 80m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화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나무 위쪽을 한 70cm 그 정도 이렇게 나무까지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냥할 때마다 그랬는데 사격이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따봉으로 해요. 오. 따봉을 하는 그 시점부터 10초 뒤에 동시에 쏘는 겁니다. 말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수신호 하고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친구 뒤에 눈 빨갛고 이렇게 빼꼼 나와 있는 거 있죠. 상상해서 들으시면은 더욱 생동감이 나타나실 예. 거예요. 눈이 보슬보슬 오고 정말 바람 한 점 안 부는 그런 설산이었습니다. 예. 나무 위에 올라가서 활시위를 땡기는데, 이제 컴파운드 보면 활시위에 이렇게 배율이 달려 있습니다. 2배율, 3배율. 이제 저격총 스코프처럼 화크에서 배그처럼? 볼 수 있는 렌즈가, 오. 그렇죠. 렌즈가 달려 있는데, 이제 스코프로 친구가 준비가 다 됐나 이러고 제가 마음속으로 10초를 세고 그때 한 7초쯤이었어요. 쏘려고 하는데, 친구 뒤에 하얀 백발에, 새하얗습니다. 정말 새하얀 오. 백발에 머리카락이 나무 끝까지 내려가 있고, 근데 이 거리를 계산해 보시면 160m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날 렌즈를 끼고 갔었는데 정말 잘 보였거든요. 예. 근데 눈이요, 그 거리에서도 보는데 눈이 새빨개요. 정말 예. 이렇게 눈에 피치를 그대로 한 것 마냥 눈이 정말 새빨갛고요. 머리가 새하얀데 여잔지 남잔지 구분 안 되고 얼굴만 보였어요. 나무 뒤로. 그래서 순간 뭐지 했는데, 전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예. 제가 정말 헛것 보는 건 줄 알고, 아 뭐야 하고 눈 깜빡 다시 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친구 뒤에. 예. 친구 바로 나무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본다고 당연히 화살을 10초 안에 못 쐈겠죠. 근데 친구는 이제 화살을 쐈는데, 화살 쏴서 이제 멧돼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화살에 맞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멧돼지가 도망갔고, 저는 화살을 쏘지 못했으니까 예. 멧돼지가 어쨌든 맞아서 도망갔으니까 잡으러 가야겠죠. 보통 멧돼지가 화살을 맞게 되면 피를 흘린다고 한들 반경 100m 이상, 즉 우리 발걸음으로 10분 이상 도망가지 못합니다. 아. 그리고 더군다나 설산인 경우 핏자국도 있고 발자국 때문에 더욱더 잘 찾을 수 있고, 설사 저희가 못 찾는다 그래도 강아지가 피냄새를 맡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냥개가. 네. 그래서 어차피 화살에 맞은 거 찾기는 쉬우니까 일단 친구한테 이렇게 걸어서 갔죠. 근데 친구가 저한테 마흔이 왜 안 써?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아 미안하다 이랬는데, 근데 친구 얼굴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걔도 뭔가 못 볼 걸 본 얼굴? 예. 정말 소름 돋는 얼굴로 하길래 이만 뭐고 이랬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항상 몇 년간 정말 10초 내로 정확하게 둘이서 화살을 맞췄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도 늦게 쏜 거예요. 아, 원래 타이밍보다? 원래 타이밍보다 늦게 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니도 늦게 쐈다 이거야 이러니까, 맞다 왜 이러니까, 야 근데 내 이상한 거 본 거 같다 치워 왔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 임마 이러니까, 야 니 뒤에 뭐 이상한 거 있던데 뭐 잘못 봤나, 내 눈이 안 좋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야 뭔데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아니 뭐 실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머리카락 막 허연 게 막 뒤에 날라댕기대 이래가지고, 와. 모르겠다는데 잘못 봤나 보지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로 야 잘못 봤는 갑지 대낮인데 뭐 있겠나 하면서 사냥개한테 피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풀어줬어요. 찾으라고. 예. 이제 사냥개는 멧돼지를 찾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짖어요. 멧돼지 찾으면 짖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멧돼지 보금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길을 잃지 말라고, 설사는 길 잃어버리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칼로 나무에다가 X자로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아, 표식을? 네, 표식을 해두고 이 길은 내가 왔다, 이 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면 된다. 그리고 나침반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멧돼지가 북쪽으로 도망쳤으니 위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걸 표시해두고 이제 친구한테 야, 이제 표시 다 했으니까 가자 했는데 뒤로 돌아보는데 친구가 없어요. 순간 한 거죠. 방금 10초 전에 저랑 대화하고 있었던 친구가 제가 나무에 표식을 한 지 2, 3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뒤에 있던 친구랑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야, 예. 저 혼자인 거예요. 친구 짐, 친구 활, 친구 나이프 뭐 다 없어지고 저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또 무슨 경우지? 저는 그때까지도 생각한 게 뭐냐면 좀 무섭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표식을 새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친구가 먼저 멧돼지를 찾으러 간 거에 이제 신경을 쓰지 못했나 보다. 보지 못했나 보다 하고 이제 저도 멧돼지를 찾으러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짐 챙기고 화살 챙기고 화살통 메고 이제 바닥에 보면 멧돼지 발자국이랑 이제 피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보통 같으면 한 10분 걸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었어요. 이제 사냥개가 멧돼지를 찾은 거죠. 개소리와 핏자국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10분 정도 올라가다가 이만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저도 슬슬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전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무서워서 무전기를 꺼내야겠다. 무전기 꺼내서 어디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무전기를 딱 꺼내서 앞을 딱 보는데 여기서부터 상상해서 들으시면 더 편한데 예. 핏자국은 있는데 발자국이 없어요. 멧돼지 발자국도 없고 제 친구 발자국도 없어요. 근데 달리는 멧돼지가 피를 흘리는 거랑 달리지 않고 그 멧돼지가 죽어서 누군가에 들려가서 피만 흘리는 거랑 그 핏자국이 다릅니다. 우와. 근데 그 누구한테 들려서 있는 핏자국으로 생기는 거예요. 발자국은 하나도 없고 뭐야 이러고 고개를 탁 드는데 그때 아까 봤던 눈 빨간 영간지 사람인지 모르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불과 한 50m에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가까이서 봤는데 일단 다리 없어요. 다리가 없고 예. 팔 하나도 없고 머리가 정말 새하얘서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팔은 동물이 갉아먹은 것만 다 뜯겨져 있고요. 예. 머리는 새하얀데 목에 검은 줄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눈은 정말 우리 사람이 동공이 있으면 흰자가 있고 검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없어요. 다 빨개요. 빛을 와. 탄 것 마냥 눈만 새빨갛게 빨개요. 그리고 피부도 정말 새하얗고 무슨 누더기 한복 그런 한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것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지금 소름 돋아. 와, 갑자기 미쳤어, 저를 이거. 보고 고개를 이렇게 딱딱딱 돌리더만 씩 웃어요. 예. 그러더니 올 줄 몰랐는데 진짜 왔네 이러는 거예요. 말을 해요? 네, 말을 해요. 진짜 왔네 이러더만 너 나 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너무 무섭다 못해 극한의 공포를 겪게 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자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더니 제가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영가가 제 볼에 코가 닿을 때쯤까지 가까이 와서는 얼굴이 근데 정말 막 진짜 화가 나서 나를 죽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데 입은 웃고 있어요. 눈은 그렇게 화났는데. 이런 게 살기야. 이런 게. 근데 이렇게 싹 웃으면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제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서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계속 그때부터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갑자기 또 밑도 끝도 없이 왜 나만 죽어야 되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그 상황을 겪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예. 웬만해서는 무서운 거 좋아하고 잘 보는데 그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성별도 모르겠고. 성별은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네, 여자였어요. 목소리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이 갑자기 그렇게 껑충껑충 뛰다가 또 눈 깜빡깜빡 할까 없어져 있어요. 예. 이제 없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 긴장이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여기 길도 못 찾고 빵빵 헤매다가 나 여기서 얼어 죽겠다
싶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친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무전기를 꺼내서 무전을 했죠. 주파수 맞추지 않습니까? 예. 친구랑 저랑 주파수 맞춘 상태에서 항상 하는 것처럼 무전을 탁 했는데 치직치직 소리 들려서 계속 이제 제가 제 위치를 대충 설명을 했어요. 여기 표식을 세운 데부터 걸어서 15분 정도에 위치하고 북쪽으로 향했는데 지금 여기 서 있다. 앞에 큰 나무가 이렇게 보이고 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들리면 대답해라. 어디냐? 어디냐? 이랬는데 한 4-5번 정도 이렇게 무전을 치니까 와요. 무전이. 근데 예. 그 무전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 새빨간 여자 목소리로 무전해서 히히 웃으면서 네 친구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 어떡해, 어떡해. 네 친구 나한테 있는데 올 거야? 올 거지? 안 오면 얘도 죽어 이런 거예요. 와. 이게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게 무서운 걸 떠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친구를 어떻게 했어? 너가? 이러면서 근데 친구가 걔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 무전이 끝나자마자 개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예. 제 왼쪽 기준으로 전방 한 200m, 300m 쪽이 짖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다 내팽겨치고 화살이랑 무전기 하나 들고 엄청 뛰었거든요. 예. 그 야산을 그냥 막 등산 싣고 막 엄청 뛰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친구 이름을 에이야 부르면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강아지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낑낑거리고 있고 그 여자 영가가 나무 뒤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예.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근데 마른 나뭇잎에 이렇게 땅 파는 소리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풀숲 이렇게 헤치는 그런 소리. 예.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막 파고 있길래 제가 이제 순간 딱 멈췄어요. 멈춰서 제 친구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 여자 영가가 딱 뒤를 돌아서더니만 네 친구 여기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없고 여기 있어 이랬는데 여기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땅판 자리에 제 친구가 있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는 손가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또 제 뒤쪽에서 필통아 하는 친구 목소리가 또 들려요. 야, 이거 함정이다, 이거. 진짜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거 우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돌겠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 일단 강아지가 이렇게 있길래 걔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정말 저한테도 소중한 친구고 제 친구한테도 소중한 친구라서 강아지를 제가 들쳐매고 필통아 부르는 대로 뛰어갔어요. 예. 정말 전력 질주를 한 20분 정도 뛰었나? 거기 친구가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 20분 정도로 진짜 제가 태어나서 정말 빨리 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쉬고. 막 뛰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눈 찍히고 무릎 나가고 온몸에 스크래치 다 나고 가시 찍히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뛰었어요. 친구 찾으려고. 강아지를 제 등에 업고 그냥 잡고 막 뛰었어요. 밧줄을 대충 묶어갖고. 아이고. 근데 20분 정도 뛰다가 도저히 못 뛰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예. 막혀서. 막 헉헉거리면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시간을 봤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설사는 특히나 4시 반 이전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한 3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거의 네네. 4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려가야 됐대요. 근데 헉헉대면서 숨 고르고 에이야 부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걸 잊지 못하는데 딱 옆에 나무를 봤거든요. 예.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X자 표시해줬던 그 멧돼지 물이 있죠. 네. 그 나무인 거예요. X자 표식을 해줬던.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뺑뺑 돈 거예요. 저 혼자. 와. 계속 20분 동안 제가 내려간 거나 뛴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빙빙 돌면서 뛴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 여기서 끝나겠구나. 여기서 답도 안 나오겠구나. 이러고 털썩 앉아서 강아지를 보는데 강아지 눈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눈인 거예요. 아이고. 니라도 살아라. 그래서 강아지를 유포 같은 걸로 이렇게 유인해야 된다 하나? 그래서 강아지가 살아라. 그래서 유포 다 던져줬어요. 걔라도 가라고. 가고 앉아있는데 나무 뒤에서 눈 빨갛고 흰 백발에 머리 긴 여자가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또 나무 뒤에서. 예. 그러면서 씩 웃더니 안녕 이러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안녕? 이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안녕 이러는데 제가 기절했었어요. 예. 그러고 기억이 없어서 제가 깼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눈을 탁 떴는데 이미 몸을 옷 다 찢어지고 만신창이에요.
눈을 떠서 어딘지 보니까 친구는 옆에서 운전하고 있고 애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저는 조수석에 이렇게 머리에 피 흘리고 누워 있고 그래서 가다가 정신 차리고 여기 어디야 한 다음에 이때까지 생각이 다 들면서 친구한테 많이 개았나 이 뭐고 개았나 왜 된 건데 이러니까 친구가 일단 말할 정신 없고 병원부터 가자 다 치료받고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예. 영문도 모르고 깨어나니까 이미 병원 간 길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행히 심하거나 골절은 아니고 다 타박상이더라고요. 다행이네. 예, 상처 소독하고 이제 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팔 이제 인대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차에 와서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왜 후회된 거고 내 후회된 거고 그러니까 니 어디 쏘노 이랬까 야 인간아 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랬나 이러는 거예요. 어? 뭔 생각으로 그 짓거리를 했노 이러길래 뭐라 하면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친구 뒤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연갈의 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죠. 이 친구가 화살을 멧돼지에 맞춰서 맞았다라고 사인을 들은 다음에 제가 내려왔다 했잖아요. 네. 저는 내려와서 친구한테 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예. 제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미친 듯이 멧돼지를 향해서 뛰었대요. 그냥요? 그냥 다 내팽겨치고 다 내팽겨치고 무조건 뛰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대요. 정말 앞에 나무고 뭐고 그냥 막 바바바바박 뛰더래요. 멧돼지를 따라서 제가. 예. 그 친구가 처음에 벙 뛰더래요. 제가 어떻게 됐나. 제가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친구도 당연히 따라왔겠죠. 예. 근데 친구가 앞만 걸어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냥개한테 제 옷, 제 채취라고 하죠. 이 냄새를 강아지한테 맡겨주고 찾으라고 풀어줬는데 한 20분 정도 걸었는데 이제 저를 찾았다고 이제 사냥개가 왕왕 짖더래요. 네. 근데 친구가 저를 와서 봤는데 친구가 진짜 놀라서 기절할 뻔했대요. 제가 손은 다 까져서 피칠을 하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눈은 허옇고 제가 나무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땅을 파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죽어 이러고 제가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와. 계속 그냥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홀린 거죠 제가. 예. 이 친구가 저를 때렸대요. 막 정신 차리라고 팍팍 때리더니 근데 제가 씩 웃으면서 나 얘 좋은데 이러더니 다시 또 내려가더래요. 제가 나 얘가 좋은데 이러더래요. 네. 제가 제 입으로. 그래서 친구가 저를 잡으려고 막 지도 같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다쳤던 거래요. 예. 결국엔 저를 잡아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주먹으로 제 얼굴에 정말 세게 한테 쳤대요. 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기절했대요. 몸에 힘이 털썩 풀려가지고. 그 전까지 완전 힘이 장사 같았는데 네. 원래 제가 그 정도의 뭐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감사한 게 저랑 강아지를 들쳐매고 1시간을 내려왔대요. 저를 들쳐매고. 와. 의식이 없는 저를 1시간 동안 들쳐매고 조수석에 때려놓고 병원에 데리고 간 거래요.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너무 힘드니까 친구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친구를 챙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 다 허상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홀린 거고. 예. 결국은 제가 친구가 저를 완전 구해준 거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운전 내가 할게. 운전을 하고 밥도 사고 술도 한잔 사고 해서 친구가 정말 고맙다 친구야. 원래 막 남자 싫어고 계속 고맙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맙다. 그러고 이제 내 갈게 하는데 가지 말래요. 네. 그러더니 네 오늘 우리 할부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기분이. 그리고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왜 때문에 나한테만 그런 건지. 이제 친구네 할머님, 할아버지 댁이 경상도에 정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아무리 친하고 걔네 할아버지 제가 할머님을 다 안다고 하지만 그쪽에 사는 1월 달에 처음 간 거였거든요. 수렵 활동을.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만 묵고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니까 그래 잘 왔다. 어서 온나 이러고 이제 제가 막 몸도 힘들고 이 상황도 믿기지 않고 벙벙하니까 옷 다 벗고 씻고 나와서 구름 과자를 하나 먹고 있었어요.
구름 관자를 하나 묶고 꽁초 버리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배통아, 야 잠깐 앉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예 어르신 하고 앉았어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제 무언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여쭤보니까 니뭐 봤죠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 그러니까 혹시 눈 빨갛트나 이러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예 봤습니다. 그 뭡니까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눈을 딱 보시더니만 니 내 눈 계속 봐 피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이렇게 제 머리를 탁 잡더니 이제 갔네 안 올렸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정말 옛날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이 작은 촌마을에서도 일본인들의 만행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었는데 아이고. 어떠한 여자분이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하더래. 20대 여자분이 일본인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하고 산에 버려졌대요. 예. 근데 이 산에 여자분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에 네네. 예. 그 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목이 검은 줄이 있고 눈이 빨갛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목에 검은 줄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런 게 남은 거고 눈이 빨간 거는 이 실핏줄이 다 터져 나간 거죠. 피눈물을 흘리다 못해서 한 이렇게 맺힌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죽어 억울해 한 것도 그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물론 제가 당한 일이 저도 억울하고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치. 예, 결국에는 나쁜 일을 당한 한이 있는 영가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군다나 안 좋은 일을 당한 것도 안 좋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요. 역사적 배경 그래서, 때문에. 예,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러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자고 일어나서 조그마한 술상과 이제 동태포, 막걸리, 소주, 그다음에 향, 뭐 담배 이렇게 그 시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충 먹거리 시장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 X 표식을 해놨던 자리에 조그마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어요. 오, 친구가. 가셨어요? 네, 갔어요. 다시 가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안 되지만 제사상 한번 못 받아봤을 건데 나라도 해드리겠다. 다시는 애꿎은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좋게 가시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절을 다 드리고 이제 그 술 한번 뿌리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자는데 꿈에 정말 이쁜 여자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집 밖에 나와서 구름 과자를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꿈에. 근데 정말 곱게 그 일제강점기 시절 때 여러분들 역사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고생들 그 교복 있죠? 예. 흰 색깔 검정색 그 교복 아시죠? 정말 이쁘고 단정하게 한 여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고마워요.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유일하게 내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잘 먹고 간다고. 괴롭혀서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제 복장이 일본 그 나쁜 짓을 했던 복장 같아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활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중에 활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해를 했다. 정말 고맙다. 상처를 줘서. 정말 고맙다. 저도 꿈에서 엄청 울었어요. 네.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그 여자분이 저 이제 갈게요 하더니 골목으로 싹 사라지면서 제가 깼어요, 꿈에서. 그러고 이제 일은 마무리되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거든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원하던 대학도 한 번에 붙었고요. 집도 이사를 했는데 정말 이사도 잘 되었고요. 예. 그런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상차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산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던가 뭐 산에 있는 묘지를 다듬으러 간다던가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산을 타질 않습니다. 사냥도 이제 안 하고요. 예, 저의 사실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까 하얀 머리만 이제 그런 것만 들었을 때는 이 존재의 정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나오네요, 마지막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가려니까. 그래서 상 차려드린 게 뭐 좋고 좋은 일 한 거 아닌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 당시에 일을 겪었을 땐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원래 뭐 귀신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 몇 년에 한 번 가끔씩 뭐 가이드 눌리고 보긴 하는데 이런 경험은 제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 일 이후에 네, 귀신을 보신다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어요? 있습니다. 이제 아, 가위 눌리다가 한번 그런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은 있어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막 영안이 완전 트인 것처럼 매일 보이시고 막 길거리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보이시고 이런 건 아니시죠? 아우, 아니요. 그 무당분이나 보살님들한테 가도 얘는 아무 이상 없다 하면서 그러면 그 가위 눌리는 건 할아버님은 무슨 뭐 무당분 이런 건 아니신 거죠? 할아버님의 할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아, 그 끼가 좀 있으시구나, 할아버님도. 예, 이제 친구가 술 먹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필통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진짜 무서운 레전드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몰입이 감사드립니다. 되고, 진짜 숨 막히는 정도, 뭐 그 정도였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필통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였고요.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안타깝게 진짜 역사적 만행으로 돌아가셨던 원혼귀였고, 또 참여자분이신 필통님께서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상을 차려준 사람이 필통님이고, 그 상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